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의 포갑에 맞서 싸운 희생자들의 높은 뜻을 이어받기 위한 기념 행사가 이번 주 광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던 일본인 학생들. 참다 못한 광주와 전남 학생들은 일제의 만행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시작됐고 전국 200여 개 학교와 5만 4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3.1운동, 60만세 운동과 함께 3대 민족 독립운동으로 평가되는 학생 독립운동이 어느덧 9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초 진원지였던 옛 나주역 근처에는 90년 만에 기념탑이 세워져 이번 주 30일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당시 여학생들이 다녔던 전남여고에서는 시와 음악을 통해 학생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역사 콘서트가 열립니다.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해 남북한 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립니다. 오는 31일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90년 전의 함성, 전국을 넘어 통일로라는 주제로 기념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주말인 11월 2일과 3일에는 전국의 청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문화예술축전이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 11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함께한 역사,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각계 대표와 학생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0주년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기념사업회는 정부와 광주시가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 관리와 정신 개성 사업에 소홀히 해왔다며 이제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사적지 복원과 정신 개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보안사가 촬영한 5.18 사진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질의 과정에서 5.18 사진첩 공개에 관한 박 의원의 질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문서 생산기관인 안보지원사령부와 협의를 해서 이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진첩이 공개될 경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들과 대조해 5.18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소장 기록물 현황에는 5.18 관련 사진첩 13건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부터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지면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어제만큼이나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6.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인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밤사이 지표가 냉각되면서 오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3, 4도 안팎까지 뚝 떨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호남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취임한 이후 오늘로 재임 기간이 881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가 기록한 880일을 무난히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나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어 내년 총선 역할론 등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한전공대 설립은 600만 호남권의 미래라며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 균형 발전의 대의를 지키고 수도권 일극화의 망국병을 치유하는 길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에 제동을 거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협은 당초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2년 3월에 한전공대가 개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주시, 전라남도와 함께 시민사회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돼 2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를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의 칼날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지금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도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건은 참고인이냐 피의자 신분이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27일이었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3가지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부정 입학 공모 여부에 대한 의혹이었고요. 2번째는 오천 조카 조범동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여 그리고 수익 빼돌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경심의 코링크를 통해서 WPM 주식 30%를 싼 가격에 차명 인수한 부분 그리고 실문증권 통해서 소유권을 감춘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번 소환 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이 되면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그 여당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핵심은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여부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핵심이 될 수 없고요. 사법 처리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사법 처리된다고 했을 때 공수처의 반대 논리로서 야당에 의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검사들의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나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연동되었을 때 이것이 가부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조국 사태 이후 대학 입시 불공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배경은 학종이 불공정, 금수저, 아빠 찬스라는 부정적 인식이 우리나라에 확대되고 있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5일이었습니다.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시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었는데요. 애초 교육부 관계자의 개혁안은 수시를 80%에서 70% 정도로 10%포인트 정도 줄이는 그런 방침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관계부처의 정책 방향과 다른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이런 논란들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논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가장 아픈 지적은 코너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 아닌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앞세웠던 것이 공정의 가치였는데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또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들에 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믿음을 좀 덜 보내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우선 청년들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주 한국갤럽 금요일 발표됐던 한국갤럽의 정례 조사를 보더라도 20대 지지도가 42%였습니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부정평가는 46%로 7%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예산 확대와 전국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입장인데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사회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 더 근본적일 것 같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보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
그리고 노인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오히려 더 주력인 것들이 청년들의 어떤 여론 이탈의 주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그 지적에, 아픈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킴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사태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연재난입니다. 그런데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도 관리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안전대책과 담당 부서조차 제각각인데요. 심지어 이미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 3일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로 주택가 인근 절벽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3주가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조차 애매한 상황. 안전청구과에서 이쪽 잘개진 부분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축가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전국의 지자체는 붕괴 위험이 높은 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곳. 그러나 건축 공사 등 인공적으로 생긴 비탈면은 산사태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야에서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택지, 도로 등 공사 과정에서 생긴 비탈면은 급경사지로 분류하고 관련법도 따로입니다. 법이 다르다 보니 지자체의 붕괴 위험 지역 관리부서도 따로 존재합니다. 안전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은 1등급으로 분류하지만 급경사지는 그 반대입니다. 부서도 다르고 법이 틀려요. 또 급경사지 위치에 따라서 소금 부서가 틀리거든요. 심지어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의 산사태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도 급경사지로도 분류가 안 된 곳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 사고를 일으켜 운행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는 발판이 정상 작동하는 상황에서 손잡이 부분만 멈추는 매우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목포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에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서 81살 최 모 씨가 골절상을 입는 등 승객 16명이 다쳤습니다. 무등산 자락 하천에서 외래종인 악어 거북이 나타난 데 이어 영산강에서 미국 가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지난 7월부터 육식성 외래종인 미국 가재 포획 활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1,900여 마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시행한 외래생물 정밀조사에서는 영산강 지석천뿐만 아니라 나주호 인근 하천, 풍림저수지 일원에서도 미국 가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문정 검사, 악어 거북 출현, 아시아 문화주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문정 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가니 사건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문정 검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약 1년 전 임 검사가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자립공동체 카페 홀더개점 7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았던 소식도 역주행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인간적인 분이시네요. 이런 검사도 있네요. 응원합니다. 세상개혁 힘들어도 앞장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임 검사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악어 거북을 아십니까? 등껍질에 불쑥 솟은 삼각뿔 모양의 돌기와 긴 꼬리를 가진 생김새가 마치 악어와 비슷한 거북인데요. 최근 광주 무등산 인근의 한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이 원산지인 이 악어 거북은 누군가 기르다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강한 공격성과 식욕 때문에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돈 되면 수입하고 소비자는 호기심에 키우다 버리면 그만이니. 외래 애완동식물은 수입 금지시켜라. 우리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2019년 아시아 문화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아시아를 노래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곁을 찾아왔는데요. 아세안 문화장관회의와 아시아 문화포럼,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게 이거다. 대박. 너무 예쁘다. 야. 날짜 잡아.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아시아 문화주간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무등산 권역에서 어제 제1회 지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마라톤 동호인들은 무등산 절경에 펼쳐진 색다른 코스에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에 마라톤 동호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전문 마라톤 선수부터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까지 3,000명가량이 무등산권 지오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무등산권 마라톤 대회에 나와주셨는데요. 모두 안전하게 무사히 완주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즐기는 마라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준비가 끝나고 출발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려 퍼지자 모두들 힘찬 질주를 시작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무등산 자락 단풍길을 배경 삼아 참가자들은 색다른 마라톤을 즐깁니다.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출발한 레이스는 소세온과 무렴절벽, 동복호를 돌아 백아산 자연휴양림까지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선수들이 역주하는 모습과 함께 천하절경인 화순적벽, 그리고 무등산 서석대와 입석대의 가을 정취가 생생한 헬기 영상으로 안방까지 전달됐습니다. 모든 수상절리들이 굉장히 크기도 크지만은 당시의 화산 분출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적인 곳이죠. 무등산 맑은 물이 흘러드는 광주호와 식수원인 동복호를 지척에 두고 펼쳐진 호반 도로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마라톤 코스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코스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들거든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가을이고 날씨도 선선하고 해서 뭐 생각보다 날씨도 춥지 않고 뭐 뛰기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세계 지질공원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무등산권 지오 마라톤 대회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공중파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를 통해 마라톤의 저변을 넓히고 국립공원 무등산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개최합니다.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취업 희망 기업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지역 3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15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개최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138명이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목포에서 남긴 친필 휘호가 7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김구 선생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순회 강연을 다닐 때 쓴 건데요. 당시의 호남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직접 쓴 존경상제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존경합니다라는 뜻으로 행서체의 획마다 힘있는 백범의 기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필에는 병술령 가을, 김구라는 문구와 함께 목포 남부교회가 쓰여 있습니다. 해방 이후 김구 선생의 호남 방문은 모두 3번, 1946년과 48년, 그리고 암살로 서간 1949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포 중앙초등학교입니다. 김구 선생은 당시 이곳 목포 공설운동장에서 수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시국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강연에 이어 목포에서 계몽 활동에 앞장섰던 이 교회 소속 애국 부인 회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그때 15살 신자였던 이 교회 김상열 장로는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 교회 여신도들을 격려하시고 호텔에 머무르시다가 목사님의 예방을 받고 친필인 이 글을 목포 남북교회에 건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1946년 9월 21일과 22일 김구 선생이 이틀 동안 머물렀던 목포의 제1호 유달호텔 건물입니다. 당시 목조 2층 호텔은 1966년 모두 철거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철근 콘크리트 3층 여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2층 슬라브, 3층 슬라브 옥상을 보니까 신축할 때 지금 그대로 지금 있고 여관 흔적은 지금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민어의 거리로 바뀌었지만 해방 전후 이 거리는 목포의 중심지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목포시청,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법원, 검찰청, 그리고 한국은행, 목포지점 등이 있어서 여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경남과 전남북 순회 행보는 9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통영을 거쳐 여수와 순천, 보성, 강진, 그리고 목포와 무안, 한평, 나주, 광주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통일 민주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또 목포가 당시 전남의 대표 도시였기 때문에 목포에서 그러한 여론을 만드는데 활동하기 위해서 목포를 방문해서 목포의 민족 단체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백범 김구 선생의 호남 목포권 행보에 대한 힘도 있는 자료 수집과 목포의 현대사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전교생이 30명 남짓인 농촌 초등학교가 골프부를 만들었습니다. 미니 학교의 골프부 좀 생소한데요. 들여다보면 절실한 사연이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연습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5학년 다미와 지혜. 학교 골프부에 단 2명뿐인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더 많이 겨루어가지고 1등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최경주 프로님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전남 해남의 이 초등학교가 골프부를 창단한 건 지난 11일. 졸업생 프로가 재능 기부로 감독을 맡고 주민과 동창회, 학교가 손잡고 위원회를 꾸려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고 600명이 넘던 학생 수가 40여 년 만에 36명으로 떨어지면서 폐교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장학금도 지원하고 전지 훈련팀도 유치하는 등 골프 특성화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뭉친 겁니다. 매년 이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면 이제 뭐 통폐합이 되거나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학교를 한번 살려보자는 그 의지가 더 컸고. 전교생 60명 이하 농어촌 초등학교는 전남에서만 전체 49.1%인 240곳. 올해만 31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 현실 속에 작은 농촌학교의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전남의 대표 수종인 황칠나무에서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연구 결과 항암과 항산화, 기초면역력 증진 등의 작용을 하는 베툴린 성분이 차가버섯의 함유량보다 1.5배 많은 것을 확인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3,100헥타르에 분포하고 있는 황칠나무는 천연림의 99%가 전남에 자생하고 있고 이번 연구 결과로 황칠 산업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섬진강에서 방류했던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회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4년 전에 방류한 어린 연어가 북태평양에서 성장한 뒤 16,000km를 이동해 지난 18일부터 섬진강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어린 연어 생산을 위해 섬진강에서 포획한 어미 연어는 현재까지 수컷 73마리, 암컷 41마리 등 114마리로 섬진강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어린 연어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 이동이 시작되면서 AI,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활동과 예찰 검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장과 철새 도래지 등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방역 활동과 상시 예찰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과 경기 지역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7만 7천 건의 AI 사전 예찰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출근길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쌀쌀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아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지면서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6.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낮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9도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하늘은 맑고 청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밤사이 지표가 냉각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오전 9시를 전후해 대부분 소산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으니까요.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 관리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19도 분포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3도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16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곡성의 현재 기온은 1.7도, 순천의 현재 기온은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반짝 오르겠지만 수요일부터는 또다시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